네. 어제 2년 전에 공정위 결정을 이제 번복하고 예.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이 조치로 인해서 우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거는 우리의 공익 침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 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네. 그 당시에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그때 2.6%만 처분하면 괜찮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 규정과 자의적인 해석의 집합, 오류, 예.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전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즉 기업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권장받는 그 의의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역할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익의 극대화이고요.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 등의 국민 요즘은 경제. 이익 극대화라고 안 씁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훌륭한 기업이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기업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배구조가 더 건전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경영 해본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 경영도 안 해본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예. 실패한 기업들을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최우수 기업이 잘못됐다고요?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봐도 그렇지 잘못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봐야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업 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금융위원장께 시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융혁신위라는 자문기구에서 이게 자문기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금융위원회의 지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은 아니죠? 네, 권고하는. 권고죠. 그 권고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차명 기자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니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장의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전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즉 기업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권장받는 그 의의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역할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익의 극대화이고요.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 등의 국민 요즘은 경제 이익 극대화라고 안 씁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훌륭한 기업이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기업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배구조가 더 건전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경영 해본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 경영도 안 해본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까? 아니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예. 실패한 기업들을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최우수 기업이 잘못됐다고요?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봐도 그렇지 잘못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봐야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금융위원장께 시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뭐 여기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네. 그 당시에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그때 2.6%만 처분하면 괜찮다라고 결정을 네. 어제 2년 전에 공정위 결정을 이제 번복하고 예. 그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이 조치로 인해서 우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거는 우리의 공익 침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정부의 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 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 규정과 자의적인 해석의 집합, 오류, 예.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증